오늘 리뷰는 바로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 웹판정판입니다. 건담 데스 사이즈 헬 EW. 얘도 벌써 출시한 지 좀 되군요. 2023년 7월 달에 발송이 된 웹판정판입니다. 가격이 엔가로 3만원. 앞서 리뷰했었던 이 노블 컬러 왜 무광으로 다시 나왔나 했더니 사실상 이 시리즈를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지만 아직도 이 다음 기체는 기약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윙제로 소체를 한 번 더 우려 먹느라고 심지어 이 페이스 슬림마저도 윙제로랑 똑같아 버리는 바람에 약간 짜게 식었던 잠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픈. 어우. 짠! 박스 꺼내봤습니다. 윙제로 때랑은 다르게 검은 색깔의 진한 보라 색깔들이 같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들도 요 메탈릭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보라 색깔의 메탈릭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름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빔이 되게 많아졌어요. 뭐 빔 시저스 같은 경우도 날이 하나 더 추가됐다거나 이제 이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다거나 추가 기믹들이 막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박스 열었을 때 내용물 같은 경우도 윙제로 때랑 되게 흡사하게 들어가 있어요. 스티로폼이 두꺼운 게 하나 있고 얇은 블리스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블리스터의 베이스랑 빔 시저스의 다양한 파츠들, 그리고 다양한 빔 파츠들, 교체용 솜, 그리고 추가 스탠드 막 들어가고요. 물론 매뉴얼 있고, 그리고 이제 스티로폼에 여기를 열어보면 놀랍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우리를 반겨주기 때문에 딱 봐도 여기가 이제 날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뭔가 많이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일단 이 애초에 소체 자체가 윙제로의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변형 기믹이 새로 오리지널로 추가가 됐는데 이게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변형 없던 애가 갑자기 변형을 한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윙제로에 있었던 그 조인트들 있죠. 이 액션 베이스에 끼울 조인트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약간의 형태 변경이 있죠. 동일하게 좀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형했을 때 앞쪽 기둥이 되어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조인트, 가슴을 또 받치게끔 되겠죠. 그리고 뒤쪽 조인트, 이쪽에 윙제로 때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파츠들을 좀 씁니다. 그래서 앞쪽에도 하나 더 끼우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신규 파츠 하나 더 위에다가 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변형했을 때 사용할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윙제로 때랑 똑같은 조인트들, 액션 베이스 조인트죠. 왼쪽 거는 이제 골반 뒤쪽에 끼워지는 거였고, 오른쪽 거는 이제 골반 아래쪽에다가 지지하는 거였는데, 요거가 이제 윙제로 때랑 동일하게 변형했을 때도 쓰기 때문에 그냥 미리 좀 껴놓을게요. 그리고 보조 스탠드 등을 사용을 할 액션 베이스의 추가 조인트입니다. 여기 기둥에다가 끼워서 이제 구멍들을 더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받쳐주기 위한 추가 스탠드입니다. 이 보조 스탠드죠. 이 보조 스탠드 총 3개가 들어갑니다. 베이스 바닥에 끼우던가 아니면 아까 봤었던 이 추가 파츠에다 끼우던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베이스 얘기하는 김에 액션 베이스 미리 봅시다. 요 사용하는 기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거고요. 요 밑에 바닥에도 우리가 익히 알듯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 엔드리스 왈츠 데스 사이즈 헬 EW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에 씌워줄 호넷이라는 무장입니다. 이거 버스터 쉴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기믹 그대로 달고 있고요. 이렇게 입이 벌어지고 안쪽에는 스커트에 끼우기 위한 조인트라던가 내부 디테일들을 좀 더 구경할 수 있고요. 이게 좌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이 이빨 부분이 이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 기준으로 좌우를 잡는데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앞을 가게끔 해서 얘가 왼쪽 스커트고 얘가 오른쪽 스커트네요. 근데 솔직히 뭐 특별히 구분 없이 그냥 끼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역시나 마킹이나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은 색깔의 컬러링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리고 벌려보면은 얘가 분명히 톱니 덕분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 안쪽에 이렇게 톱니가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관절이 너무 튼튼해서 한쪽만 움직여 봤자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양쪽 다 동시에 움직여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 고정부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중 볼관절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줘서 돌려가지고 다시 덮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형할 때 또 이 기믹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메탈 콤포지트에서 신규로 들어간 버스터 실드 헬입니다. 누가 봐도 윙건담의 윙실드가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듀오가 이거 훔쳤나? 모르죠.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룻밤 만에 빼돌렸다든가 뭐 아무튼 그 앞에 우리가 TV판에서 알고 있었던 데스 사이즈 헬의 그 중앙부 그 디자인 패턴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은 누가 봐도 윙실드인데 요 끝부분까지 이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근데 약간의 실루엣 차이가 있는데 안에서 봤을 때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쵸? 관절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데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친구도 버스터 실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부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을 벌려주는 게 가능하고 그 안쪽에 숨겨져 있던 조인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다가 빔 파츠를 끼울 수 있어요. 빔 파츠를 끼우게 되면 이 앞부분만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데?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기믹이 이것뿐만 아니라 요 아래쪽 턱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뉴얼상에서도 이 아래쪽에 웬 클로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앞으로 전개해서 좌우를 조여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진짜로 턱스러운 무언가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에 이런 이빨 같은 게 더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옆에서 보면은 약간 용의 머리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살짝. 자, 아무튼 변형 기믹을 제외한 자체 기믹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팔에 장착할 때는 그 윙제로에서 버스터 라이플 장착할 때 썼던 조인트 있잖아요. 양옆으로 접혀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한쪽을 펴가지고 이 쉴드 조인트 이 부분을 조작을 해서 여기다 껴서 이 쉴드 조인트를 팔 뒤쪽에다가 팔뚝 뒤쪽에다 껴서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소체 팔에 장착할 암 쉴드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얘가 자체 기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 사이즈 헬 EW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흰 색깔 부분의 아래쪽, 검은 색깔의 위쪽, 그리고 마킹들도 이것저것 추가가 되어 있는 게 포인트고요. 안쪽을 보면은 가동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커버 위쪽을 이렇게 들어 올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볼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주는 것도 됩니다. 뭐 아무튼 커버를 이렇게 열고 앞에 입을 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여기도 빔 파츠를 끼워줄 수 있다. 얘는 팔에 고정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기습용 무장으로 쓰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버가 열리고 입이 벌어진다. 기왕에 빔 파츠 껴본 거 요 호넷에서 한번 껴보도록 하죠. 호넷도 입을 벌려서 안쪽에 빔 파츠를 끼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뭐 깔끔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빔 시저스. 근데 손잡이가 좀 짧잖아요. 시저스 손잡이가 따로 있습니다. 시저스 손잡이는 2개 들어가 있고요. 이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요 시저스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빔 시저스의 완성. 손잡이 끝부분에도 마킹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뭐 조인트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뭐가 이렇게 좀 손잡이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 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이 부분이 손잡이를 분리해서 이제 수납하거나 할 때 나중에 그럴 땐 손잡이를 이렇게 포개서 변형했을 때 수납하는 기믹으로서 쓰는 그런 조인트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가보면은 빔 시저스 왜 누워있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동 가능.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빔 파츠를 끼우는 형태죠. 근데 먼저 좀 다른 무기도 보도록 합시다. 트윈 빔 시저스. 이걸 위해서라도 시저스 손잡이가 2개가 들어있다. 짠. 이쪽도 손잡이를 포개는 기믹은 똑같습니다. 조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 부분을 보면은 TV판과는 다르게 이제 시저스의 날이 이렇게 앞과 위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콤포지트의 오리지널 무장, 신규 무장이죠. 아들러라는 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싶기도 한데, 일단 이 친구도 이 아래쪽에 아까 봤었던 이 시저스 손잡이를 끼워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끼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도 결합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결합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트윈 빔 시저스 그리고 빔 시저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나중에 수납을 위한 구멍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머리 부분에 와서 여기다가 빔 파츠를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빔 파츠 본 다음에 기믹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빔 시저스의 칼날, 따로 추가적인 도색은 없고 클리어 그린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빔 시저스 칼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빔 칼날은 긴 것과 짧은 것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 파츠만 총 6개가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긴 거 짧은 거는 뭐 버스터 실드 계통에다가 껴도 되고, 물론 동일하게 뭐 아들러나 빔 시저스에 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빔 파츠들의 조인트는 다 똑같이 규격이 같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빔 시저스에 장착을 해봤습니다. 오, 내가 알던 그 느낌이 확 나요. 근데 이 머리 부분이 가동을 하니까 요 기믹 자체는 TV판에서 보던 그 기믹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윈 빔 시저스. 참고로 이 트윈 빔 시저스는 패자들의 영광에서 새로 추가된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어색할 수는 있는데 뭐 이따가 포즈 잡아봐야 알겠죠. 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저스끼리 합체. 어우, 좀 많이 긴데요, 이거는. 이거는 좀 많이 긴 것 같습니다. 이쿠야. 그리고 이번엔 아들러의 빔 파츠를 껴보도록 합시다. 이거 진짜 완전, 잠깐만, 손잡이 끼면? 와, 완전 TV판의 그건데? TV판의 빔 사이즈 같아요. 오, 이름은 아들러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들러만 손에 쥐었을 때가 이건 탈론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들었을 땐 탈론 모드지만 이 두 개를 연결하면 플리겔 모드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기믹이 또 하나 있어요. 비크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비크 모드. 이 플리겔 모드에서 한쪽에 머리만 떼는 거예요. 머리만 떼면은 요 빔 파츠 아래쪽에 조인트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이걸 펼칩니다. 이거를 반대쪽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뒤에다 껴주면 아들러 비크 모드. 어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TV판의 트윈빔 사이즈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 이런 무장일 줄은 몰랐어요. 좀 당황스럽긴 하다. 이게 어라? 참고로 아들러의 빔 파츠를 끼우는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수납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수납 조인트를 전개한 다음에 이 상태로 이 골반 뒤쪽에 끼우는 어댑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근데 수납하는 건 좋은데 뭐 조인트가 끝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머리 부분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글쎄 라는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리고 변형했을 때 이제 팔에다가 빔 시저스를 수납할 팔 어댑터입니다. 이건 변형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교체용 손은 기본 주먹손 외에 이 편손이 한 세트 들어가고요. 편손 그리고 무장손이 두 종류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하나는 수직으로 잡는 거, 하나는 살짝 사선으로 잡는 손인 거죠. 그래서 교체용 손 총 4종 세트가 들어있어요. 자, 다음은 가장 볼 게 많은 액티브 클롭. 가장 할 게 많고 가장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꺼냈을 때는 요 빨간 색깔의 요 끝부분 파츠를 세워주고요. 일단 기본 딱 이렇게 수납되어 있을 때 이 상태가 사이즈가 꽤 길거든요. 이 상태로도 길어요. 충분히 길어요. 30cm가 넘네. 어라? 넘을 줄은 몰랐는데? 잠깐만.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대략 38cm. 38cm입니다. 38cm.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서 봤을 때도 하얀 색깔로 해서 마킹들이 막 여기저기 곳곳에 막 들어가 있어요. 날개 구석구석 여기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만 보면은 요 날개 끝부분 자체도 약간 이제
살짝 이렇게 약간 곡선 마냥 그냥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좌우가 약간 길이가 다릅니다. 안쪽 날개도 약간 곡면이 좀 더 추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실루엣 자체가 좀 더 휘날리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 겉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많지 싶어요. 그래서 요건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겉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파츠들끼리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외에는 특별히 패널 라인이 더 추가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디테일이 더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뭐 이런 곡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많이 보이죠.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데사헬 EW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안쪽. 확실히 안쪽도 뭐 특별히 더 많은 디테일이 추가됐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겉부분 보면은 그래도 이 날개 끝부분으로 가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요철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디테일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안쪽도 가장 안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실루엣 자체가 아주 보기 좋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멋들어지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접합선들은 대체 뭐냐 할 텐데 전개입니다. 전개. 단순히 중간 관절이 연장된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예 이 실루엣 자체가 바뀝니다. 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안쪽이 전개. 이 부분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상하 가동 그리고 뒤쪽으로도 가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칸이 한 번 더 전개가 됩니다. 여기도 단순히 프레임 연장이 아니라 위로 더 들어주는 게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서 여기가 이제 관절이 또 있는 부분인데 안쪽과 바깥쪽이 한꺼번에 연장이 됩니다. 여기 연장된 관절들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방어 모드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끝부분, 이 발톱이 달린 부분이 한 번 더 전개가 됩니다. 참고로 이 중간 부분도 이렇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더 펼쳐줄 수 있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를 비교를 해보면 전개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뒤집어 봐서 바깥쪽에서 보더라도 이 실루엣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전개가 이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일단 외장이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와주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프레임이 한 번 더 전개되고 위로 가서도 외장이 한 번 더 전개됩니다. 그리고 중간 외장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한 번 실루엣이 살짝 바뀌는 그런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관절을 다 써서 최대한 들어줬을 때 거의 수직으로 날개를 든 것 마냥 아주 커져요. 큼지막해집니다. 바깥쪽에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요 실루엣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엄청 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쳤을 때 이제 포즈를 취하면서 이걸 했냐 안 했냐가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좀 더 박력 있게 보일 때는 이렇게 펼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완전 전개했을 때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바깥쪽에서 보더라도 이제 사이사이마다 다 프레임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한 것 같고요. 지금처럼 날개를 한껏 치켜든 게 아니라 그냥 전개만 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관절을 좀 내려보면은 한껏 치켜들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 그냥 정말 우리가 알던 날개 상태 그대로 액티브 클록 상태에서 전개만 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죠. 대신에 조작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중간에 연장되던 외장 있죠. 이 안쪽의 외장. 얘가 잘 빠져요. 안쪽에 이 홈에 끼우는 돌기가 있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고정성이 강하진 않더라.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다시 그대로 닫아봤습니다. 전개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이미지 차이가 크다 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미 충분히 화려한데 좀 확실히 좀 과하다라는 느낌도 살짝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체 봐야 되니까 본체를 완성을 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어깨 파츠가 이렇게 접혀져 있으니까 전개를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이 하얀 색깔 파츠랑 머리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고개를 살짝만 이렇게 옆으로 제끼면 닿을 정도거든요. 어깨 살짝 들고 벌써 닿네. 그래서 요 포즈 잡거나 할 때는 이렇게 되게 굉장히 좀 조심히 가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 가서 양쪽에다가 암 쉴드 장착을 해줍니다.
이거 끼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의 EW8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액티브 클록을 본체에 장착을 할 건데 두 가지 형태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같아요. 요 등에 있는 조인트, 요 합금으로 된 조인트가 가만 보면 요 아래 골반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아예 이제 허리가 처지지 말라고 그냥 프레임 째로 고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잠시 풀고요. 일단 프레임을 잠깐 전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클록으로 와서 정중앙에 사각형 구멍이 있는데 그걸 이 등에 있는 조인트를 끼워주는 곳이고요. 이 액티브 클록에서 다른 조인트를 어딜 쓰느냐에 따라서 가동 중시형이냐 아니면 아예 등에 밀착을 시키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먼저 액티브 클록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합금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손톱을 걸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등 조인트를 액티브 클록에 먼저 끼고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 액티브 클록에서 전개한 합금 프레임을 등에다가 끼면 이러면 가동 중시형의 액티브 클록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어깨 파츠 자체가 그냥 움직이면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등을 띄워 놓는 거죠. 백팩 자체를 액티브 클록을 띄워 놓고 팔을 들면 이렇게 어깨 외장이 액티브 클록에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팔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동 중시형이 아니다. 나는 그냥 세워놓을 거야. 그러면 액티브 클록에 전개한 프레임을 접어주고 그 위에 있는 돌기, 이 돌기 이걸로 등에다가 밀착을 시켜줍니다. 동일한 위치에다가 조인트를 끼워주면 이러면 프레임 밀착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액티브 클록이 등에 딱 붙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액티브 클록이 높이가 낮아졌다는 것. 가동 중시형에서 살짝 높았죠? 근데 이렇게 프레임 밀착 형태에서도 선택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은 이 액티브 클록에 있는 조인트를 등에다가 이 위쪽을 밀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아래가 살짝 붕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등에 있던 프레임 있죠. 등에 있던 프레임에 골반 조인트가 붕 떠요. 이거를 밀착을 시키면 위가 풀립니다. 위에 고정이 살짝 풀려요. 그래서 액티브 클록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안정감 있고 어떻게 보면 골반이 한 번 더 받쳐주기 때문에 장시간 전시할 때는 이렇게 아래쪽 골반 쪽 조인트를 고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액티브 클록의 높낮이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대신에 이 골반 조인트는 액션 포즈를 취했을 때 그러니까 허리를 돌릴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윙쉴드 닮은 거 윙제로에서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 윗부분 똑같네. 진짜 비슷하게 생겼구나. 뭐 그러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앞부분도 길이도 비슷합니다. 버스터 쉴드 헬 쪽이 약간 더 긴 것 같은데 단 몇 밀리라도. 근데 내부가 차이가 좀 커요. 내부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자, 그럼 데스 사이즈 헬 EW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기믹이 날개 기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딱 완성되고 본 이 데스 사이즈 헬 EW 일단 첫 인상 이쁩니다. 이게 할 말이 없다. 이게 안 그래도 이제 데스 사이즈 헬 EW는 제가 굉장히 어릴 적에 좋아했던 건담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근데 이 페이스 슬립만 신경 안 쓰면 너무너무 이뻐요. 참 놀랍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실루엣, 이 포름, 이 전체적인 이 느낌 이게 너무 이쁜데? 날개 기믹도 뭐 사용 안 하면은 딱 내가 아는 그 느낌 그대로니까 이거는 정말 잘 만들긴 했다라는 느낌? 자, 그럼 앞서 리뷰한 윙제로 노블 컬러와 함께 짠! 천사와 사신이 한 자리에 이 두 컬러의 대비는 이건 뭐 최상이죠. 솔직히 말해서 건담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 두 기체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구나 둘이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지 않을까? 근데 소체를 일단은 프레임을 같은 걸 썼고 거기다가 외장 일부도 같은 외장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미지가 비슷하긴 하네. 허벅지는 진짜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고
팔뚝도 안쪽 거는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가 좀 신규기는 한데 요 팔 상박도 그대로인가? 비슷한 것 같네요.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긴 하다. 참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 데스 사이즈 헬 EW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왜 저렇게 웃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가 원래 설정이죠. 원래 데스 사이즈 헬 EW의 설정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페이스 슬립 부분입니다. 소위 코수염이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이 디자인의 페이스 슬립 이거는 윙제로만 사용을 해요. 나머지 건담 4인방은 이게 아닙니다. 이 디자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윙제로만 이렇게 딱 삼각형 형태 뾰족한 페이스 슬릿이고요. 데스 사이즈 헬 EW는 다른 프라모델이나 일러스트를 찾아보더라도 마치 스테이플러처럼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사각형의 윗부분 같은 느낌? 그래서 얼굴 디자인이 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죠. 라는 거는 굳이 얼굴 부분까지 파츠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 그냥 윙제로 걸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여서 이게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못생긴 건 아닙니다. 잘생기긴 했어요. 멋지게 생겼고요. 볼에 있는 덕트, 붉은 색깔의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발칸에 노란 색깔 포인트 도색 다 되어 있고요. 블레이드 안테나 노란색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만 이렇게 살짝 져도 사신만의 특유의 카리스마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몸통 부분 기본적으로 흉부 위쪽으로 마킹들이 이것저것 쓰였습니다. 어깨 위쪽이라든지 흉부 사이드 옆부분 콕피트 해치 주변 등등등 마킹이 꽤나 많이 사용된 걸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덕트 내부에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가슴에 붉은 색깔의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멋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도 보면은 이 위쪽으로 해서 메탈릭 컬러의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각진 느낌이 아주 보기 좋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원래 데스 사이즈 헬 EW의 이 어깨 장식 부분은 요 끝부분, 안쪽 끝부분이 머리에 이렇게 가깝지 않았거든요. 다른 과거 프라모델이나 MG를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 막 고개를 못 돌릴 것 같은 수준으로 가깝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가까워요. 이게 차라리 어깨 장식이 바깥으로 슬라이드하는 기믹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아무튼 어깨 장식의 디자인 자체, 볼륨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바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이빨처럼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내부 디테일들이 보기가 좋죠. 이렇게 보더라도 아래에서 위로 보더라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라인이나 이런 데 마킹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과거 프라모델이나 원래 디자인은 여기가 그냥 검은색 단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층이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바깥 부분은 좀 밝은 톤의 컬러를 사용하고 완전히 검은색으로 안쪽을 칠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메탈릭 컬러로 포인트 도색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마킹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뒷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가만 보면 외장이 원래가 이렇게 진한 검은색 사용을 했고 나머지가 회색이었었거든요. 회색? 근데 나머지 바디 컬러를 회색이 아니라 좀 보랏빛 같은 느낌? 약간 조명비춤 밤하늘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파란기가 좀 더 들어간 회색? 진한 회색?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안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혀 어색함 없이 오히려 기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컬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처음엔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가 이 팔 상박에도 들어가 있고 팔 하박으로는 이제 암쉴드 부분 원래는 아무런 기믹이 없는 그냥 디자인만 있는 그런 팔뚝인데 이제 메탈 콤포지트에서 기믹이 더 추가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 안쪽 팔 안쪽도 깔끔하게 마킹 들어갔고 여러 가지 컬러가 좀 쓰였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 보면은 여기도 프레임은 윙제로 거를 썼지만은 외장은 다 이제 데스 사이즈용으로 막 여기저기 리파인이 됐어요. 여기 사이드 스커트도 이 곡선 때문이라도 윙제로 거 썼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이제 디자인이 아예 다른 스커트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졌죠. 그래서 마킹도 이것저것 들어갔고 정면부에도 마킹이 들어가기도 했고 메탈릭
게 컬러 포인트라든가 고관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튀어나오는 디자인이 되어 있죠. 앞부분에는 메탈릭 그린으로 센서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은 이 스커트랑 고관 사이에 금색으로 또 컬러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뒤쪽 스커트 자체의 볼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뾰족뾰족한 형태로 좀 리파인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기도 마킹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허벅지 외장 말고는 나머진 뭐 다 신규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장 자체는. 허벅지는 앞쪽에 이렇게 패널 라인이 두 줄 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고요. 윙제로 때도 똑같았죠. 그리고 무릎 부분, 무릎에도 이렇게 날카로운 뿔이 솟아올라 있는 것 같은 형태의 디자인. 가만 보면 여기도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어요. 요 앞쪽 날 같은 부분은 이제 밝은 그레이 톤이고요. 뒤는 화이트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또 반대입니다. 뒤쪽이 그레이 컬러로 도색됐고 앞쪽이 화이트죠. 그리고 외장 부분도 가만 보면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어요. 밝은 톤이 있고 어두운 톤이 있는 형태로 해서 외장마저도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 허벅지 부분부터 다리 옆으로 해서 쭉 마킹들이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중간중간 금색으로 메탈릭 컬러 들어가 있는 거는 꽤나 보기 좋은 포인트 같아요. 적당히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발 디자인 보면 앞부분에 크게 뿔이 솟아올라 있는 느낌인데 가만 보니까 이 뒤쪽으로 해서 메탈릭 컬러가 또 들어가 있네요. 앞에서 볼 땐 안 보였는데 옆에서 보니까 확 하고 눈에 띄네요, 이 부분이. 그리고 윙제로랑은 다르게 이 앵클 가드가 앞부분이 이렇게 평평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디자인 잘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의 포인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킹이 하나 들어가고요. 다리 뒤쪽으로도 투톤 컬러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믹 자체는 프레임을 윙제로랑 같은 걸 써서 그런가 기믹 자체는 다리 뒤쪽은 똑같아요. 뭐 솔직히 무릎도 기믹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액티브 클록은 아까 이미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가동 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동하기에 앞서서 이 액티브 클록 너무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프레임을 들어 올려서 공간을 좀 마련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팔을 들었을 때 걸리질 않으니까요. 먼저 목을 움직여 볼 텐데 목 움직일래도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 얘가 어깨 장식이. 일단 어깨 장식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면은 뒤통수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짝 걸리기도 하고 쓸리는 느낌 드는데 일단 윙제로랑 다른 부분이 바로 뒤통수입니다. 뒤통수에 보면은 여기에 패널 하나가 있어요. 이 뒤통수를 가리고 있는. 그래가지고 머리 돌릴 때 이 부분에도 쓸리지 않게 조심해 가면서 돌려야 하거든요.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고개 돌리면서 보면은 보기보다 많이 돌아가기는 하네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관절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세게 들어요. 그치만 돌아가기는 꽤나 돌아간다. 그거랑 숙이는 거 은근히 숙여지고 드는 부분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네. 드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개를 드니까 뒤통수가 딱 뒤에 패널에 닿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아래에 이제 이중 볼관절이라는 거 그리고 어깨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일단은 액티브 클록을 뒤로 들어서 공간을 마련을 해야 이렇게. 근데 또 교묘하게 이 안쪽 어깨랑 안 닿아요. 이렇게 팔을 들어보면은 교묘하게 안 닿아요. 그래서 팔이 그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드는 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액티브 클록만 신경 쓰면은 불편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깨 장식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서 좀 어깨 움직임 편하겠죠. 또는 이제 어깨 자체가 이렇게 또 외장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깨 관절 자체도 가만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빼주는 게 가능한 데다가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들썩일 수 있어요. 들썩일 수 있고 앞으로 쭉 이렇게 빼주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프레임이 아주 크게 뽑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 이렇게 뽑혀 나온다는 느낌?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거는 이게 어깨 장식이 좀 거슬리긴 하네요. 그래도 90도까지는 편안하게 무난하게 들어줍니다. 당연하지만 팔 회전 존재하고 팔꿈치는 다끔 관절로 해서 이중 관절로 완전히 굽혀집니다. 기본적으로 윙제로랑 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뭐 딱히 가동 범위가 달라졌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팔 하박 회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쉴드의 위치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손목도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추가적으로 가동하는 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회전 어느 정도는 해주는데 45도까지 가기도 조금 모자라긴 하네요.
한 40도 정도는 편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허리가 좌우로 스윙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조금 더 숙여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대로 허리를 뒤로 넘기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범위가, 숙이는 범위 자체가 그렇게 막 넓게 숙여진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전면부 스커트는 보기보다 이 뒤쪽이 두꺼워서 앞으로 들리는 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이드 스커트는 크게, 이제 윙제로 프레임이니까 크게 좀 바깥으로 빼면서 들어 올려줄 수 있고요. 고관절 자체도 옆으로 드는 부분 편안하게 들어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는 부분은 고관절 자체적으로 관절이 있기도 하지만 축이 이동을 합니다. 앞으로 축이 쭉 이동을 해서 다리를 좀 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역시나 스커트가 크게 들린다는 느낌은 없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다리 들어 올리는 게 제약은 좀 있네요. 그리고 무릎은 물론 이중관절로 해서 무릎 연동되면서 허벅지 살짝 내려오면서 크게 굽혀집니다. 무릎 자체가 연동되는 기믹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스타일리쉬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발목 보기보다 많이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지 않는데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발목을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히거나 할 때 여기 발가락 부분도 움직여요. 물론 뻗을 때 발바닥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즈 취할 때 써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발목 좌우 회전도 당연히 있습니다. 발목의 위쪽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써면은 좀 이제 편안한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면부의 스커트 같은 경우는 허리를 이렇게 좀 가동하려는 스커트 방향으로 좀 이렇게 허리를 돌려주면은 스커트를 좀 더 들어 올려줄 수가 있어요. 90도 조금 못 미치게. 그래서 다리를 조금 더 들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무릎 꿇기를 해봤는데 사실상 힘듭니다. 다리를 좀 더 들어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스커트를 빼볼까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네요. 자, 일단 베이직한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빔 시저스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이 상태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냥 전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일단 이 상태로 포즈 한두 개 정도만 취해보고 이제 트윈 빔 시저스라든가 요 호넷이라든가 한번 장비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밤하늘에 달을 등지고 데스사이드 헬 등장! 그리고는 빔 시저스를 앞에 내밀고 적들을 한꺼번에 몰아가서, 그리고는 한꺼번에 적을 베어내면서 일망타진하던 그런 느낌의 포즈 취해봤습니다. 다른 무장들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방어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근본이기도 하니까. 먼저 매뉴얼 상으로는 요 액티브 클록을 B 패턴, 그러니까 밀착 형태로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액티브 클록을 전개를 해줍니다. 그때 중요한 게 요 중간에 관절 있는 부분은 끝까지 잘 움직여서 만들어주고요. 전개한 상태에서 이 중간 외장이랑 요 그 바로 옆 프레임 부분 전개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중간 관절을 움직여서 어깨 장식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를 잘 앞으로 가서 덮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던 발톱은 접어줘야겠죠? 딱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로 오는구나. 딱 맞네 거의. 그러면 반대쪽도 다 전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앞으로 접어줬으면은 가운데 있는 조인트를 서로 맞물리게 해서 조여줘라. 방어 모드의 완성! 근데 방어라고 하기엔 너무 프레임들이 드러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접혀져 있는 이 관절부 너무 드러나 있는 거 아닌가? 요 앞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조였으면 이러니까 풀린다. 관절을 더 가지고 오자니까 이 안쪽에서 어깨 장식이 방해를 합니다. 어깨 장식 때문에 더 안으로 못 들어가서 어찌 보면 뒷모습도 프레임들이 다 전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방어 모드 아닌가? 자, 그럼 패자들의 영광이 나온 대로 버스터 쉴드, 호넷을 스커트에 달고 트윈 빔 시저스를 들려줘 보도록 합시다. 스커트의 요 겉부분, 사이드 스커트의 외장 부분에 해당하는 쪽만 이렇게 슬라이드로 밑으로 내려주면은 구멍이 드러나는데, 이 구멍에다가 호넷의 이 축관절을 여기다 끼워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슬라이드로 외장 내리고 조인트 끼워주고,
자, 이렇게 트윈 빔 시저스를 들고 스커트에는 이제 버스터 쉴드 호넷을 장착한 형태입니다. 양쪽으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양쪽 스커트 같은 느낌, 좀 확장된 느낌으로 되어 있죠. 아, 근데 트윈 빔 시저스 같은 경우는 위로까지 뻗어 있으니까 굉장히 길어지네요. 많이 길어지는데 좀. 그리고 이 버스터 쉴드 같은 경우는 요 자체적으로 관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볼 관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커트에서 직접 전개해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대로 허리에서 버스터 실드를 발사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탈 콤포지트 데스 사이즈 헬 EW는 오리지널 기믹으로 윙제로의 제로 모드처럼 그림 리퍼 모드라고 하는 모드를 켤 수 있습니다. 뭐 기존의 제로 모드의 기믹의 활용? 먼저 어깨 외장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이 되고요. 이거를 네 쪽 다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양 어깨를 해줬으면 가슴으로 갑니다. 가슴에 콕피트 엣지 위쪽이죠. 이 덕트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이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요 가운데 금 색깔이 슬쩍 보이게끔까지 해주면 딱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아까 슬라이드 했듯이 동일하게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줍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외장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슬라이드를 하고 덮어주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들어 올릴 것까지는 없어요. 솔직히 그냥 슬라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론트 아머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고요. 안쪽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 리어 아머도 이렇게 외장이 슬라이드하는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는 사실상 이쪽은 진짜 윙제로랑 똑같아요. 이렇게 종아리 열고 마찬가지 아래쪽 외장 열고 요 발목 뒤쪽 외장 열면 확실히 프레임이 슬쩍 드러나는 느낌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리퍼 모드의 완성! 열 방출을 좀 더 이렇게 손쉽게 하고 냉각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로 모드랑 컨셉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깨만 열리고 마는데 차라리 요 암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암쉴드까지 열면 실루엣이 좀 더 달라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 무장까지 해봤습니다. 빔 시저스 빼고 아들러의 플리겔 모드로 이렇게 한번 손에 쥐어봤고요. 버스터 쉴드 헬은 뭔가 나쁘진 않아요. 이게 포인트가 확 하고 들어가거든요. 지금 하얀색이 많지 않은데 하얀색이 많은 버스터 쉴드 헬이 뭔가 눈을 탁 사로잡아주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또 뭔가 볼륨감이 보강된 건 좋은데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네. 이게 뭔가 미묘하거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액티브 클록 풀 전개하고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뒤에다가 윙제로도 같이 한번 놔봤는데 역시 저 액티브 클록 효과가 큽니다. 좀 많이 큽니다. 위로 확 하고 높아지네요. 지금 베이스도 최대한 낮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와우, 이게 날개까지의 높이가 이것도 38cm네. 아무튼 상당한 높이를 자랑한다. 그리고 문득 취해보고 싶어진 포즈입니다. 아들러의 요 비크 모드에서 요 액티브 클록도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 있잖아요. 약간 TV판 데스 사이즈 헬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TV판은 액티브 클록이 위로 펼쳐지는 데다가 트윈빔 사이즈잖아요. 느낌이 쉴드 문양도 그랬죠. 느낌이 그리고 액티브 클록 풀 전개하고 달려드는 형태로 빔 시저스 들고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달려든다거나 아니면 날개를 활짝 펼친 상태가 이게 훨씬 이쁜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데스 사이즈 헬 EW의 이미지가 이 날개에서 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걸 활짝 펼쳤을 때 저런 포즈들 좀 많이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메탈 콤포지트에서 추가된 기믹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레이븐 형태라고 하는데 윙제로의 변형 기구를 일부 그대로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액티브 클록은 이렇게 그냥 뒤로 쭉 빼놓을게요. 조작하기 편하게만 해놓고 팔 쭉 펴고 다리도 일단은 11자 만들어줘야겠죠? 먼저 사이드 스커트는 조인트를 드러냅니다. 외장을 밑으로 슬라이드 해놓고요. 발도 접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요 무릎 외장을 한번 쑥 빼줘요. 이게 외장을 요 프레임에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분리하고 이 무릎 외장을 이제 안쪽에 프레임에서 분리한 다음 윙제로처럼 역각으로 만들고 완성됐으면 다시 끼워줍니다. 지금 외장이 요 조인트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 1차적으로 떼어냈던 거고 반대쪽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무릎 외장 떼어낸 다음 프레임 고정 풀어주고 무릎을 역각으로 완료됐으면 다시 장착.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윙제로 때처럼 이렇게 프레임 쫙 옆으로 뺀 다음에 뒤쪽 스커트 뒤로 넘기는데 요 중간에 이중관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스커트를 위로 접어주고 이렇게 프레임 올린 다음 뒤쪽 스커트 너머로 넘겨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고요. 요 스커트 안에 합금 프레임이 꽤나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팔은 차렷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버스터 실드 헬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실드 조인트는 제거. 여기서 안쪽에 숨겨져 있던 외장을 끄집어낸 다음 살짝 접어주고 뒤집어줍니다. 윙제로랑 같아요. 여기 있는 조인트들을 활용해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등에 보면은 요 나사 중간에 이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요 버스터 실드를 고정을 해줍니다. 이때 액티브 클록 프레임은 골반 뒤쪽에 잘 고정을 해놓고요. 근데 정작 끼려고 보니까 요 실드에 있는 프레임이 요 합금 프레임이랑 살짝 간섭이 있어요. 미묘하게 간섭이 있어요. 들어가긴 했다. 되게 타이트하게 공간이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이 상태로 이 쉴드에 있는 끝에 달려있는 이 후크처럼 생긴 조인트 있죠? 요 갈고리처럼 생긴 거. 이거를 목 앞에 있는 구멍 여기다가 맞춰주면 돼요. 이게 처음 할 때는 뭐야 안 닿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 커버의 중간 프레임 완전 이렇게 눕혀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살짝만 힘주면 딱 닿아요. 딱 닿습니다. 그 다음 고간에 오면은 이 커버를 외장을 완전히 넘겨주면 이렇게 스탠드 구멍이 드러납니다. 여기다 껴줄 거고요. 그리고 보여드리려고 액티브 클록을 빼놨었는데 다시 끼도록 하지요. 그리고 윙제로 때처럼 이 뒤에 있는 거는 골반에 끼우면 되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아까 그 펼쳐진 고간에다 껴주면 됩니다. 해보도록 하지요. 야, 여기도 끼는데 공간이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이 뒤쪽 조인트 잠깐 빼서 먼저 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딱 고간 외장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조인트로 고간을 감싼 다음 골반에 먼저 끼고 그리고 무릎 외장들 딱 맞게 배치됐나 확인한 다음에 껴줍니다. 뒤쪽 조인트를 끼우면서 앞쪽 골반을 맞춰주면 이러면 된다. 오케이. 마무리로 요 뒤쪽에 종아리랑 요 발목 커버 열어줍니다. 자, 레이븐 형태 완성! 이게 미묘하네요. 이거 다소 미묘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액티브 클록이 이렇게 몸을 감싸는 형태여가지고 되게 묘하게 축 처진 느낌도 살짝 밑에서 보면 그래도 얼굴도 가렸고 하지만 사실상 차렷 자세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으니까 조금 글쎄요. 그나마 요 다리가 윙제로의 기믹을 답습하는 형태여가지고 그래도 좀 뭔가 해놓긴 했는데 뭔가 투머치인데 굳이인데 날개를 위로 펼쳐볼까 이렇게? 좀 나은가 이러면? 갑자기 가운데가 비어 보여가지고 이건 이거대로 글쎄요. 아니야, 아직 안 한 기믹이 있습니다. 이게 레이븐 형태의 한 가지 더 형태가 있어요. 레이븐 클로우 형태. 부속되어 있는 이 빔 시저스랑 이런 것들을 다 장비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먼저 팔에 가서 이 팔 어댑터를 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팔을 감싸는 형태거든요. 요 팔뚝 뒤에 있는 실드 조인트에 맞춰 껴주면 돼요. 찰칵하고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앞쪽에 구멍이 생겼을 겁니다. 여기다가 빔 시저스를 수납을 할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역시나 앞쪽에 프레임으로 구멍이 생겼고요. 그리고 날개 잠깐 이렇게 좀 제껴 놓고요. 어깨 외장도 잠시 접어서 요 쉴드 안쪽에 조인트 이제 펼쳐줄 겁니다. 양쪽 조인트 펼쳤으면 팔은 다시 원 위치. 그 다음 스커트에다가 호넷 장착시킬 건데 이 조인트는 뒤집어서 껴줄 겁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할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준비하고 먼저 아들러 가지고 옵니다. 이 수납 조인트 있었잖아요. 이걸 실드에다 껴줄 거예요. 아들러를 실드에다가 먼저 장착. 일단 큰 조작은 끝났으니까 스탠드에 다시 올릴게요. 그 다음 스커트에다가 호넷을 장착. 그리고 트윈 빔 시저스를 가지고 와서 손잡이를 분리한 다음 이제 포개 줄 겁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포개쓰면은 이 중간에 조인트 하나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조인트를 펼쳐서 이 조인트로 팔에다가 장착을 할 거예요. 그대로 시저스 머리가 밑을 보게 한 다음 이 팔에 있는 어댑터에 장착. 반대쪽에는 동일하게 빔 시저스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빔 시저스는 장착 전에 머리 이렇게 눕혀 놓고 끼우면 되고요. 짠! 레이브 클로 형태 완성! 왜 클로냐? 이게 다 빔 파츠가 껴지잖아요. 다 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빔 파츠, 지금 갖고 있는 거 빔 파츠 다 낄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아직 호넷 남았거든요. 호넷도 지금 낄 수 있는데 빔 파츠가 짝이 안 맞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다 낄 수 있다. 뭔가 화려하기는 한데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도 지워버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의 건담 데스 사이즈 헬 EW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화려합니다. 솔직히 아쉬운 구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페이스 슬릿의 디자인이 변경됐다던가 아니면은 레이븐 형태라고 하는 굳이 변형하는 형태를 글쎄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그 변형했을 때 날개가 좀 이렇게 위로 펼쳐지면 모를까 이게 액티브 클록 뒤쪽을 이렇게 좀 둥글게 감싸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형태는 미묘했다. 그렇지만 MS일 때 모빌 슈트 상태에서 이렇게 액티브 클록 풀 전개하고 막 장비를 달아줬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멋진 어레인지다. 특히나 액티브 클록은 더더욱 기존에도 화려했는데 더 화려하게 나는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기믹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액티브 클록의 장착 방식을 두 가지로 만든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동 중시, 이제 프레임 밀착 이런 거 이제 전시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포즈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요렇게 윙과 윙제로와 함께 뒀을 때의 느낌, 요거는 뭐 두말할 거 없지 않나. 단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어깨 움직일 때 머리가 긁힌다거나 액티브 클록 안쪽에 어깨가 긁힌다거나 이런 좀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좁은 공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가동할 때 액션 포즈 잡을 땐 좀 조심조심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에서 여러분 안녕. 빠브실!